자, 건강 정보를 드리는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은 또 뭔가요? 네. 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뇌는 정상인의 뇌입니다. 지금 정상이네. 예.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마약 중독자의 뇌입니다. 자, 얼핏 마지막 봤을 때, 네. 이 뇌는 마약 중독자의 뇌와 비슷하죠? 네네. 이거는 어떤 사람의 뭐에- 뇌일까요? 무언가에 네. 중독된 사람의 뇌인데 어. 뭘까요? 도박일까요? 마약 다음?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탄수화물 중독자의 뇌입니다. 와, 마약 네. 중독하고 이 모양이 비슷한 거 보니까 마약만큼이나 위험한 게 위험하다는 아닐까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정말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탄수화물인데 중독이 되면 이렇게 위험한 탄수화물 자세한 얘기를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영섭 한의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원장님, 네. 이비인후과는 아니시지만 네.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목이 쉴까요? 저는 저기 목을 많이 쓰거나 건조하거나 아니 근데 어제 멀쩡하게 생방을 하고 네. 녹화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여기 건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목이- 항상 많이 드셔야 돼요. 아, 건조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녹이 그래서 파시기 어제 때문에. 하루 종일 괴로웠거든요. 예. 병원으로 오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아니시잖아요. 그래도 다 봐드려요. 그래요?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중요한 영양소 중에 네네. 하나인데 이 탄수화물이 심하게 우리 몸에 들어오거나 우리가 중독이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죠. 이 원장님? 네. 탄수화물 탄수화물 중독이 중독은 뭡니까? 뭐냐면요. 네. 우리가 이게 말이 잘못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네. 탄수화물 중독하면 안 돼요. 탄수화물도 좋은 게 많거든요. 네네. 이거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정제된 가공식품 중독인데 그 세계 당뇨학회에서 우리가 통계를 내봤더니 예. 전 세계 인구의 25%가 지금 얘기하는 탄수화물 중독이 됐는데 그게 왜 생기느냐. 네. 여러분들 이제 단 정제된 식품을 딱 먹으면 혀 끝에서 무슨 맛이 나죠? 단맛이 나잖아요. 네. 먹으면서 난 이거 너무 행복해 즐거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하다 보면은 뇌 속에 각인이 됩니다. 학습 효과 때문에. 네네. 그럼 뭐가 되느냐? 단 걸 딱 보면은 조건만 하나 생기는 거야. 먹고 싶어. 먹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요. 네. 혈당이 확 올라가 뭐가 문제냐? 우리 몸속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바로 인슐린인데 네. 인슐린이 확 올라가요. 없애야 되니까. 그럼 얘가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지면 저혈당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혈당이 오게 되니까 기분 나빠지고 기운 없고 무력해지니까 다시 또 단 걸 먹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네요.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우리 정제된 탄수화물 많이 먹게 되면 뭐가 생기죠? 살이 찌잖아요. 그럼 어떤 병이 생기느냐? 비만 생기죠. 고지혈증 생기죠. 당뇨병 생기죠. 고혈압 생기죠. 바로 저런 병이 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이 굉장히 무서운데 일하다 보니까 자기는 또 어떻게 하냐? 우울해져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또 뭐가 필요하냐? 세로토닌 호르몬이 필요한데 얘가 또 탄수화물이 필요한 거야. 그래 또 또 뭐가 먹어야 되냐? 되네. 예, 살이 찌게 되면 뭐가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여요. 예.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예. 코티졸이 나오는데 예. 얘가 또 많이 먹게 돼서 예. 살을 찌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그렇죠. 없는 거네요. 근데 아까 그 김영욱 씨가 보여주신 사진에서도 봤는데 정말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하고 좀 뇌. 비슷한 뇌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탄수화물이 진짜 실제로도 그렇게 마약 중독처럼 중독이 심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중독이죠, 중독. 네. 그 아까 보셨듯이 이제 마약이나 도박 같이 이렇게 중독된 분들 뇌 보면은 네. 탄수화물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게 네네. 중독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탄수화물이라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단맛이 돌고 단맛이 돌다 보니까 세로토닌 또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렇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럼 본인이 행복함을 느끼게 돼요. 그다음 쾌락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요 여자분들이 네. 디저트를 먹을 때 행복해하는구나. 그건 제가 그럼요. 조금 이따가 이런 거 먹어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저도 사실 평소에요 이 네. 밀가루 음식 정말 끊기 힘들거든요. 그래요? 특히 여자분들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니, 엄청 케이크나 밥안 먹는 빵 것처럼 같은 거 생겼네. 네. 많이 먹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연예인들은 박재민 씨 많이 만나시겠지만 네. 몸매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밀가루 안 먹을 것 같은데 어때요? 실제로? 야,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몸매로 잘 알려져 있는 연예인분들도 탄수화물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당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늘씬한 몸매 강소라 씨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의 SNS에 네. 당 충전, 탄수화물 중독 거부하기 힘든
백색 밀가루의 힘이라는 글과 함께 도넛을 아. 먹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었고요. 네네. 또 한 예능 프로에서 추성훈 선수는 탄수화물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하루 종일 아. 조절을 하다가 결국 라면. 야식으로 먹기로 한 대파 라면에 무너지면서 라면 몇 그릇을 향기에 해치웠다고 무너지죠. 라면 정말 네, 맛있고. 그런 얘기가 네네. 있었습니다. 또 배우 서현진 씨도 몸매 관리 비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꾸준한 다이어트 결과다. 스타일리스트가 너무 부담을 주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몰래 과자를 몰래 먹기는 한다. 먹는 과자 한 입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네. 또 이제 쾌락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예, 훔쳐 먹는 건 아니지만 예, 몰래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은 네. 지피지면 백전불태다라는 표현이 있죠. 필수 영양소지만 과잉 섭취하면 건강을 위협하는 탄수화물 진짜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탄수화물의 진실. 진실. 예. 첫 번째입니다. 탄수화물 중독.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탄수화물 중독. 뭘로 확인할 수 좀 있을까요? 어렵네요. 어렵죠. 네네. 땡땡으로 탄수화물. 확인할 수 있다. 두 글자예요? 네. 네, 진짜 깜짝 놀래요. 과자요. 맞아요. 네. 탄수화물인데 과자로. 과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 앞에 네. 과자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냥 과자는 건가요? 아니고요. 네. 이렇게 밋밋한 바로 크래커로 먹는 건데 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유전학자인 모알렌 박사라는 사람이 네.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탄수화물을 갖다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다 다르다고 돼 있대요. 그래서 갖다 이걸 먹으면서 저희 14초 이하의 단맛을 느끼게 되면은 네. 그 탄수화물을 잘 분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 탄수화물을 자기 짧을수록 예. 느끼는 정도가 짧을수록 민감하다는 거죠. 민감한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자기가 에너지로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면은 탄수화물이 비만으로 가는 게 남지가 아니잖아요.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15초에서 30초는 중간 타입. 탄수화물을 쓰기 쓰는데 중간 정도 쓰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30초 이상일 경우는 탄수화물을 잘 쓰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타입은 위험한 에너지원으로 50%를 갖다 탄수화물을 소비해서 없앨 수가 있고 두 번째 타입은 35%, 세 번째 타입은 25%만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고 남는 나머지는 거죠. 비만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장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저장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제가 해볼 테니까 해야 네네. 저희 자, 해야 일단 돼요? 예. 아, 자, 걱정스러운데. 예, 이제 저희가 집에다 그럼 넣고 시청자 여러분들 나 대표로 셋이서 저장되면 어떡하지? 한번 저장되면 어떡하지? 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한 입만 씹어요? 제가 집어 제가 시작하면 하나 다 먹어요? 하나 다 먹어요. 네. 시작하면 씹는 겁니다. 시작. 자기가 이제 단맛을 느낄 때 손을 드세요. 단맛을 느낄 때. 아무 씹어도 안 난다요? 아무 맛이 없어요. 계속 빨리빨리 씹어요. 많이 씹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게. 안 달아. 이거 단맛 느껴지기 전에 삼켰으면 어떡하죠? 안 다세요? 살짝 짠맛은 느껴지는데 딴데? 단맛은 전혀 안 예, 느껴지네요. 제가 보니까 세 분 다 뭐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30초가 벌써 30초 넘어갔어요. 넘었어요? 아니 30초 왜 이렇게 빨라? 빠르죠? 아니 근데 이 크래커가 소금이 있는 크래커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있는 그러니까 단맛이 없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15초 아까 미만인 사람은 탄수화물 50% 먹는 게 좋고, 그다음에 중간 타입 같은 건 탄수화물 갖다가 한 35%, 그다음에 저기 못 느끼는 사람 같으면 25% 이내를 먹어야지만 살이 안 찌고 나머지는 지방하고 단백질을 나눠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떡하죠? 아직도 씹고 아직도 있어요? 씹고 계시네요. 3분 가까이 되시겠는데요. 원장님 지금 달아요. 예, 예, 탄수화물 중독자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확하게요 탄수화물 중독이 어떨 때 좀 심각해지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왜 제사밥이라고 해서 밥그릇에 밥을 막 이만큼씩 담아서 먹었잖아요. 고봉밥. 네네네. 그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 선인들 보시면은 밥이 이렇게 있으면은 밥이 이렇게 네. 고봉밥으로 이렇게 네, 올라오죠. 맞아요. 거의 이제 쌀만 드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반찬들이 지금 보세요. 없이, 지금 보세요. 그릇이 밥만 엄청나잖아요. 예, 밥만 이렇게 들어오고. 저 제일 큰 그릇이 밥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도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네네. 탄수화물 중독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먹으면서 행복함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싶어가지고서는 중독이 되는 개념인 건데 이때 이제 먹었던 음식 같은 경우는 영양소가 이제 충분치 않다 보니까 쌀로만 그거를 흡수를 하기 위해서 먹었던 거고 또 활동량 자체가 지금보다는 그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걸 먹음으로써 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예, 살이 찌거나 뭐 비만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많이 움직이니까. 예, 그런 건 그쵸.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네. 한때 왜 저희가 유행했던 게 고지방 저탄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극단적인 사람들은 나 저탄수 할 거야, 탄수화물 나 끊을 거야 이래서 아예 탄수화물을 안 먹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이런 무리가 아니죠, 건강에도 건강에. 무리가 갈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게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잖아요. 포도 당을 이제 내놓는 3대 그렇죠.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또 중독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갑자기 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에너지원이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에너지의 50% 정도는 뇌에서 쓰여요. 네. 근데 뇌에 가는 에너지가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건망증이나 집중력 저하나 아니면 네네. 사고력이 또 저하되는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제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또 기운이 떨어지는 네네. 그런 현상들을 겪을 수가 있게 됩니다. 탄수화물이 네. 또 없으면 안 되겠군요. 네. 그러네. 아 근데 박재민 씨는 의외인데요? 아니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아까 크래커를 그러게요. 그렇게 먹어도 안 달다니 이상한데? 그렇죠. 제 혀에 지금 무슨 네. 뭐 났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 그래서 그런가 그래요? 나도 혀에 뭐가 났더라고. 그럼 우리 지금. 며칠 뒤에 다시 한번 테스트. 네, 됐어요. 다음 주 시간에. 네. 근데 가장 궁금해하는 게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서 네.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실제로 끊었을 때 살이 빠지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아, 네. 그거 궁금하긴 해요. 끊었을 때 살이 빠지는데 네.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원은 뭔가를 써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딱 끊어버렸다 할 경우는 뭘 쓰느냐? 단백질하고 지방을 쓰게 되는데 아. 단백질을 쓰게 되면 근육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맞아 뭐가 보이겠네. 재민 씨 잘 알겠지만 그러면 뭐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어떻게 돼? 나중에 유연성이 다를 수가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지방을 쓸 경우는 우리 몸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을 갖다 분해해서 쓰는데 그 케톤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갖다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일시적으로 확 빠진 것 같아요. 네네. 문제는 뭐냐? 그렇게 먹을 경우에 제가 칼로리 계산해 봤어요. 네. 2,000칼로리 먹을 때 우리가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할 때는 지방을 70% 먹으라는 거예요. 단백질 30%, 그다음에 탄수화물 10% 정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이랑 단백질이 얼마예요? 합해서 90% 되거든요. 90이네. 네. 그걸 칼로리 해봐 보니까 얼마 먹어야 되냐? 하루에 고기를 갖다 270g 먹어야 돼요. 어. 양이 무지하게 많은 엄청 거죠. 많죠, 그 정도 270 먹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우리 작년에 발표했지만은 우리가 육고기를 100g 이상 먹으면 암이 잘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걸 계속할 수가 없어요. 네네. 세 번째는 뭐냐? 고지혈증 같은 게 생기고요. 어. 네 번째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탄수화물을 같이 먹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어떤 경제적인 탄수화물? 이유가 제일 크네. 좋은 탄수화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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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로 두 넘어가겠습니다. 번째 탄수화물 네. 진실입니다. 이것 탄수화물 중독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뭘 하면은 탄수화물 굉장히 중독이 재밌죠. 오려고. 오늘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거 어렵네, 봐도. 진짜. 음주? 뭐지? 진짜 어려워요. 밥을 잡을 수가 아, 채식이요? 이건 뭔 근데 얘기야 요즘 또? 채식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베지테리언들이 많아서 채식 많이 예, 하는데 예. 채식은 솔직히 채식만 먹게 되면 칼로리가 좀 적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저혈당이 오게 되거든요. 네. 배가 고프니까 뭘 찾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단백질 안 먹으니까 뭘 먹게 되죠? 암만 해도 할 수 없이 탄수화물이 있는 것 같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탄수화물 중독이 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채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렇죠. 역효과가 난다. 칼로리가 적어지니까 저혈당이니까 낮아지니까. 배고프니까 또 먹게 돼요. 그러니까. 어, 근데 또 지금 채식뿐만 아니라요. 빵이나 밥이나 면뿐만 아니라 또 의외의 음식에 탄수화물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제가 의외의 이렇게 음식 뭘까요? 숨겨왔습니다. 네.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양배추하고 미역하고 네. 콩 아니에요? 콩인데? 다시마, 양배추, 아, 콩. 다시마요? 네네.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에 어디 무슨 탄수화물이 있어 이렇게 아니 생각하는 그거 건데 먹으면 우리 네. 다이어트 할 때도 먹는 네, 네, 네. 네. 식단인 것 같은데. 전에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식이섬유도 네. 탄수화물입니다. 아.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인데 네. 이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우리 몸에 영양분들이 들어오면 소장에서 흡수가 많이 되는데 네. 네.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대장에서 좀 흡수가 되고 대장균들이 이걸 먹어가지고 맞아요, 활동을 맞아요.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다시마에 있는 알긴산이라는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왜 네. 끈적끈적한 물 같은 게 네, 나오는 거 네, 있죠. 네. 그게 이제 알긴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은 물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약간 포만감을 좀 주는 역할을 하고 몸 속에 네네. 있는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은 유독 성분들을 좀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착한 탄수화물이 좀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두부나 두유 같은 거 만든 대두 네. 그런 콩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의 함량이 좀 많다고 보는데 네, 네. 이 강낭콩이나 뭐 녹두나 완두콩 같은 경우들은 왜 녹두전 같은 거 이렇게 해 먹잖아요. 네, 네. 거기 이제 전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전을 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보면은 뭐 녹두 같은 경우는 한 4대 1 정도 탄수화물 대 이제 단백질의 비율이 그다음에 뭐 높다. 강낭콩 같은 경우는 3대 1, 뭐 네. 완두콩은 2대 1,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율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서 완벽하게 오. 단백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네네. 탄수화물이 조금 들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먹지 완두콩이 말란 좋네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기왕이면 탄수화물을 먹고 싶을 때 그걸 먹으란 얘기예요. 예, 근데 탄수화물이 안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아니, 하지 탄수화물이 말라. 먹고 싶을 때 저런 걸 좀 챙겨 먹으면은 탄수화물 중독으로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엔 세 번째 탄수화물의 진실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도 이거 하라. 어려워요. 오늘 더 어려워요 이거. 탄수화물 아, 중독에서 벗어나면 이거 맞출 수 그러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운동해라. 오, 찍. 아니에요?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지방을 많이 먹어라. 오, 찍. 진짜 어려운데요? 재밌어요. 뭐예요? 사랑에 이거 빠지라고요? 진짜예요? 너무 네.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에 빠져라. 그렇게 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바람 피고 다니겠구나. 이런 건 아니고 네. 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얘기 잘하셔야 돼요. 저희 바로 앞에 네. 정자 얘기했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랑에 빠져라고 뭐냐면 우리가 네. 사랑에 빠지면 배고픔을 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 모두 쾌락을 주는 아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네, 네.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 바로 스트레스, 우울증 같은 게 없어지기 때문에 예. 네. 늘 먹고 포만감을 느끼는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키스를 많이 해라. 또 하나 재민이가 있다고요? 재밌는 얘기. 키스를 많이 해라. 저도 저를 부르시는 줄 알고. 키스를 많이 해라. 아, 키스를 많이 해라. 키스를 많이 하면 뭐가 나오냐? 네. 키스 펩틴이라는 게 나와요. 아. 뇌 속에서. 그건 왜 중요하냐? 그걸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성욕도 일으키면서 사랑을 네. 갖다가 확 키워주면서 중요한 게 우리 분노장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예. 화가 나는 사람들이 예. 그걸 하게 되면 그 분노장애를 갖다가 없애준대요. 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키스 펩틴을 개발하게 되면은 우리 비아 땡땡 있잖아요. 네네. 비아 땡땡은 정력만 올려주지만은 사랑의 감정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키스 펩틴. 키스. 그러면은 밥을 좀 더 덜 먹을 수 있고 탄수화물 중독으로 또 벗어날 수가 예. 있다. 아니, 근데 탄수화물 중독이요. 남자보다 여성들한테 더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예. 뭔가 빵을 많이 호르몬 먹잖아요. 때문인가요? 뭐 비만하면은 이제 네. 남자는 육식 때문에, 여자는 탄수화물 때문에 이런 비만이 이제 일어난다고 네네. 보는데 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예민하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더 많이 받고 약간 맞아요. 좀 더 우울증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할 때마다 먹어주면 또 아주 단 걸 먹으면 금방금방 이제 혈당 지수가 높아지니까 바로 네. 효과를 볼 수 있죠. 바로바로 나오니까 네. 기분이 좋으니 계속 찾게 되고 계속 먹게 되고 좀 더 그쵸. 강한 자극, 네. 단 거를 찾게 되는 거고 네, 그러네. 네.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네, 계속 악순환. 악순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민 씨, 네네.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네. 그런 장면 있잖아요. 막 양품 비빔밥 막 하나 가득 막 먹는 그러면 그런 거 나오죠. 막 스트레스 네. 받거나 시어머니한테 혼났을 때 막 비벼 먹고 비벼가지고. 울면서 네. 막 맞아, 우거우거 맞아. 먹는 장면 많이 나오죠. 그거 실제로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외 특히 지금 나오네. 바로 저 모습입니다. 바로 나오네. 그 뭐 여성분들 뭐 선보고서는 네. 마음에 안 들고선 막 한데 밥도 못 먹었는데 배고파 저 죽겠는데 그런 하면서 적 집에 있었던 와서 것 같아요. 그냥 막 비벼가지고선 드시면 네네. 스트레스가 확 풀리잖아요. 네. 그렇죠. 역시 이제 그걸 먹으면서 행복감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제 분출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네네. 행동들을 한다고 역시 또 보시면 그 됩니다. 감정에 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닌가요? 예, 여자가 맞습니다. 남자보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고요. 자, 네. 뱃살의 주범이자 심장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데 반전의 모습이 또 있네요. 탄수화물이. 아까 잠깐 짚어드렸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이 다 나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제된 거, 백미, 백밀가루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각종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 뭘 해봤냐면 1999년 7월에 FDA는 통곡물,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곡물이 51% 이상 함유되는 제품의 라벨에 뭘 붙여놨냐? 네. 암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놨고요. 네, 그다음에 네. WHO하고 유엔 식량노동기구 보고서에도 2002년도에 통곡물과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비만, 당뇨병, 심장병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킨다. 네. 또 왜냐하면 여기에는 또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노화의 조민 활성산소가 없애는 항산화 성분이 바로 어디 들어있느냐? 통곡물의 껍질 있죠. 껍질에 80%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탄수화물을 섭취를 안 할 수도 없을 텐데 저 아까 송영섭 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의외의 음식에 탄수화물이 들어 있잖아요. 네. 좋은 탄수화물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이 좋은 탄수화물이냐 아니면 나쁜 탄수화물이냐 그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먹자마자 다냐 안 다냐. 이걸 딱 느꼈을 때 아. 먹자마자 딱 단 느낌이 든다. 그럼 이건 100%다. 나쁜 아이구나 네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되는 네. 거고 계속 오랫동안 이제 씹고 먹어야지 약간 좀 단맛이 도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거는 좋은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당지수라고 있어요. 당지수라는 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네. 이게 혈당 지수를 얼마나 빠르게 올릴 수 있느냐를 당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포도당 같은 경우를 그냥 바로 흡수를 하면은 100이 네. 돼요. 어. 근데 이제 뭐 초콜릿 같은 경우는 이제 90.
예. 뭐 감자튀김 같은 경우는 85,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구나, 감자도. 평균적으로 한 60에서 한 55 정도의 당지수를 갖는 음식들을 먹어라. 네. 그 밑으로 되는 걸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네, 네.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배드 탄수화물, 극탄수화물. 그냥 뭐 만약에 빵 같은 거 드실 때는 채소를 같이 섞어서 드시고 쌀 같은 경우는 잡곡값으로 이렇게 드시고 그런 식으로 네, 좀 네.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건강한 먹거리 고르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 밥, 빵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음식 종류잖아요. 네, 네. 네. 자,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GI 지수가 좀 낮은지 순서를 네. 한번 좀 매겨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면. 면은 보니까 당면, 라면, 라면, 소면. 소면이 있습니다. 저 엄청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다 좋아하세요? 네, 네. 면 좋아해요. 어느 게 당지수가 가장 높을까요? 이 중에서 라면이 가장 높지 않을까요? 라면이지 역시 공부를 안 하셨어요. 첫 번째가 생각보다 당면입니다. 예? 당면이요? 네, 당면이 잡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96이에요. 오, 두 번째가 뭐냐? 소면이에요. 예? 와, 반대네요. 의외로 예, 소면이 라면이 80. 낮네요. 라면이 73입니다. 의외로.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당지수는 게 높지만은 예. 문제는 네네. 뭐냐? 칼로리가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라면이 칼로리가 381, 네. 소면이 122. 네. 그러니까 당지수는 우리가 소면이 좀 높지만은 라면이 네네. 칼로리가 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야, 같이 먹을 경우는 라면이 더 살이 찌게 거의 돼요. 한 3배가 높네요. 그렇죠. 아, 그래 당지수는 낮지만 칼로리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높다. 라면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예, 그러니까 소면을 갖다 좀 적게 먹으면 더 낫다. 아, 나 뷔페 가서 항상 잡채만 먹는데 당면도 되게 높네. 야, 그럼 이 GI 지수, 혈당 지수 수치도 중요하지만 칼로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면 역시 밥심이잖아요. 네, 그럼 네. 밥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만 바꿔도 충분히 이 흡수되는 속도가 달라진다고요. 예, 제 거는 이제 오늘 좀 쉬워요. 네. 유승환 원장님 너무 어려운 퀴즈를 내시는데 네. 제 거는 쉽습니다. 제 밥은 뭐예요? 거는 뭐가 있어요? 진밥이랑 네. 그다음 꼬들밥이랑 잡곡밥이에요. 예. 어려운데요? 아, 쉬워. 이거 자, 쉽지요. 진밥이 제일 높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두밥, 잡곡밥. 이거 한번 쉽네요. 쉬어가는 타임으로 제가 예. 예, 예. 역시 송 원장님이 인간적이에요. 근데 진밥이 왜 높을까요? 진밥 같은 경우는 죽이 바로 높죠. 죽. 네, 바로 먹으면 단맛이 바로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제 당지수가 금방 높아지죠. 혈당 지수가 네네. 금방 그래서 높아진다고 아픈 사람이 보입니다. 죽 써서 먹는 게 예, 예. 흡수가 빨리 빠르고. 흡수되라고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어. 그런 이치인 거죠. 빵도 궁금합니다. 빵 한번 볼까요? 이 빵도 쉽죠? 식빵과 카스텔라하고 카스텔라요? 식빵하고. 그럼 이거 식빵이 카스텔라보다 낮을 것 같아요. 네. 카스텔라 달잖아요. 오늘 역시 또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어, 신기하네 이거는 진짜. 식빵이 당지수가 73이고 예. 카스텔라가 40밖에 안 되는데 오, 그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뭐냐면 되죠? 식빵은 이제 단순한 밀가루로 만들었잖아요. 네. 카스텔라는 뭐가 들어가죠? 계란. 계란도 계란. 들어가고 네.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흡수를 좀 천천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지수가 더 낮고 단 칼로리가 또 달라요. 아, 그래요? 카스텔라 같은 경우가 300이 넘고 네. 식빵은 20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네네. 잘 고려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오늘 정말 탄수화물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을 위해서 두 네. 분이 준비한 족자 비책 알려주시죠. 네. 자, 이승남 원장님부터. 알고 먹자. 아, 문제 오늘 얘기 들었지만은 네. 잘 모르잖아요. 네. 알고 네, 네. 먹게 되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대로 알고 먹자. 네, 네. 자, 송 송영사 원장님 원장님. 고진감. 고진감래. 꼴찌감네. 지금은 힘들어도 네, 나중에 네. 더 큰 행복을 위해서 꼭 참고 건다 보면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다음에 네. 이제 고진감래를 들고 왔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지만 이런 것 같아요. 입에는 쓴 것이 네. 몸에는 달다. 이것도 이제 고진감래를 좀 다르게 표현한 게 아닌가. 왜냐면 네. 입에 안 달고 씁쓸한 게 몸에는 더 좋은 거니까 그런 걸 골라 맞아요. 먹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네, 네. 모든 동물들이 예. 쓴 걸 안 먹습니다. 인간만 먹어요. 아, 인간이 그래도 그 좋은 걸 갖다 먹는 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인, 예, 맞습니다. 예. 예, 굉장히 IQ가 높은 종족이다라는 걸 다시 네, 한번 네. 김용 씨 더 높아요. 네? 더 높다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진감래, 네. 알고 먹자 이 두 키워드만 잘 기억하셔도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